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아침이 밝아오고 농장은 활기를 되찾는다. 언제나 그렇듯 사료 준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연원 씨. 하루 종일 돼지만을 바라보며 돼지와 동거동락한 지 벌써 11년. 어느새 3,000마리가 넘는 돼지의 든든한 보호자로 자리 잡았다.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잘 아프지 말고 잘 커야지. 한미 FTA 체결로 국산 돼지값이 자꾸 떨어져 일반 축산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자신만의 특별한 돼지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이연원 씨. 양돈 부문 국내 최초 유기 축산 인증, 호주 식품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인증, 전국 최초로 무항생제 축산 인증을 받으며 안전한 먹을거리의 선구자로 우뚝 선 사람. 정직함과 신뢰로 성공을 향해 가는 오늘의 주인공 이연원 씨를 만나본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지난 96년 고향인 이곳에 내려와 양돈업을 시작한 이연원 씨. 그러나 처음부터 무항생제 돼지를 사육한 것은 아니었다. 장기간 불어온 양돈업계의 불황과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관행 양돈 사육의 회의를 느낀 그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 제가 우연한기에 어느 대기업에서 발간한 책을 좀 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그동안에 내가 돼지를 길렀던 거는 내 중심으로, 생산자인 내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많이 빨리 돼지를 키우는 것만 내가 여지껏 관심을 가졌지, 이거를 내가 돼지를 먹는 소비자들에 대한 거는 하나도 그쪽에 대한 배려나 지향은 하나도 안 가졌다는 거죠. 지난 2003년 소비자들의 주 관심사인 건강에 주목해 무항생제 돼지 사육을 시작한 이연원 씨. 그러나 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무항생제 돼지가 아닌 조금은 특별한 자신만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어미서부터 포유 기간 동안 아니면 이후 기간 동안 전 기간을 항생제나 항균제나 일반 호르몬제 같은 경우 일체 사용을 않고 사육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무항생제 돼지라고 하면 초기 70일까지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 하지만 그는 돼지 사육 전 기간 동안 인공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 완전 무항생제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우리가 농업의 역사에서 5,000년 동안 내려온 그게 방식인데, 지금 근자에 들어와서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생산성과 편리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항생제라든지 호르몬제라든지 성장촉진제라든지 항균제라든지 또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돼지를 기르다 보니까 돼지에 지금 어찌 보면은 고기의 성분 자체가 바뀐 거죠. 사육 초기에는 돼지의 면역력이 약해 3분의 1 이상의 돼지가 폐사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농사 철학을 굽히지 않았다. 항생제만 먹이면은 금방 나설 놈인데 어찌 보면은 니네들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한다. 이제 이력이 났을 법도 하건만 아직도 아픈 돼지를 마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얘들이 이제 커가는 과정이 앞으로 4개월, 5개월이 남았거든요. 그 과정도 지 스스로가 이 과정을 이겨내야만이 항생제라든지 외부의 도움 없이, 약품의 도움 없이 커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체 사용을 않고 얘들을 스스로가 이겨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돼지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그가 개발한 혈청액. 건강한 어미 돼지에서 추출한 혈청을 아기 돼지에게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키운 돼지들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면역력이 축적돼 폐사율도 점점 줄어들게 됐다.
처음에는 폐사율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점점 그 생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돼지가 강해지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이 폐사율이 나진 않고 처음에 폐사율의 한 절반 정도는 줄였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축산 가공 공장. 그의 돼지고기가 가공되는 곳이다. 이현원 씨가 무항생제 돼지 사육을 시작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걸어왔기에 이현원 씨만큼이나 무항생제 돼지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무항생제 돼지와 함께 이현원 씨의 열정이 숨어있는 이곳은 사육 환경에서부터 사료까지 모든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돼지를 기르고 있는 유기축산장이다. 국내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유기축산의 길을 꿋꿋이 걷고 있는데 톱밥이다. 이거 갖고 잘 놀어. 이 톱밥의 저희 원료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만 가지고 톱밥을 만들고 또 저희는 톱밥을 직접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기축산에 있어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축사의 사육 밀도. 돼지의 사육 밀도를 일반 돼지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돼지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기에 유기축산 돼지고기의 품질은 일반 돼지고기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한다. 올해 초 한국식품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기축산 돼지는 포화지방산의 함량은 적고 감마리놀렌산과 오메가3 지방산 등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은 월등히 높다. 소비자의 안전, 안심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현원 씨. 그가 직접 톱밥을 만들어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다 쓰는 톱밥은 거의 다 수입 원목이거든요. 원목인데 그 수입 원목은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들어올 때 거기다 소독을 하더라고요. 농약이나 포르말린이나 농약을 하기 때문에 나무에 농약이 묻어 있고 또한 제제 톱밥이기 때문에 제제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톱밥 톱날이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거기다 계속 분사하면서 톱밥이 나오다 보니까 톱밥에 기름에 오염이 돼 있고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톱밥은 돼지에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을 수도 있고 하긴데 유기나 유황생제인데 거기에 농약이나 기름에 오염된 톱밥을 쓴다는 거는 그거는 어찌 보면은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어렵고 하더라도 저희는 톱밥을 자체 생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축산에 필요한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유기사료. 일반 사료가 아닌 유전자 변형이 없는 곡물로 만든 수입 유기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만큼 유기축산물의 생산 원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생산 단가는 굉장히 비싸죠. 사료 가격이 2.5배, 일반에 2.5배고 또 사용 밀도도 일반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덜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생산 단가는 일반에 2배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쇠고기 가격만큼이나 비싼 유기축산 돼지고기. 때문에 고기를 찾는 소비자는 아직까지 극소수다. 게다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기축산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친환경 축산, 친환경 농업은 어느 정도 저변 확대가 됐지만 거기에 꼭 필요한 퇴비를 생산하는 유기축산은 거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축순환 농업, 그러니까 유기축산이 생겨나고 거기에 유기 농업이 되는 유축순환 자연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축산이 꼭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서 거기에는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유기 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오늘은 1년에 두어 차례 있는 액상 비료를 공급하는 날. 유기축사에서 나온 분뇨는 액상 비료로, 발효된 톱밥은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과수원의 퇴비로 활용되고 있다. 또 무항생제나 유기 축산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나오는 거는 유기 농장, 유기 인증 농업에 필요인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분뇨는
굉장히 서로 많이 갖다 달라고 지금 하고. 그의 농장에서 생산된 액상 비료를 사용해 생산량 증가의 효과를 본 농가가 하나둘 생겨나면서 인근 농가들은 유기축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제 주변 축산 농가들 또한 그의 유기축산을 인정하고 응원해주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행복한 밥상을 꾸미고 싶다는 이연원 씨. 소비자의 입장에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해 유기축산의 외로운 길을 걷는 그의 고집과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